전라도 임실고을 근방에 비석이 5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해 봄에 사람들이 6번째 비석을 세울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돌에 글자를 쪼아 새기는 사람은 나이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기 손으로 새기는 글자를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4월 한낮에 거지 행색의 사내가 비석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나흘 뒤에 관아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여엿새 한낮에 사내 두 사람이 임실고을로 들어섰습니다. 4월은 한 해 가운데 곳간이 가장 비는 달입니다. 지난 가을에 거둔 것은 벌써 떨어졌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길가밭에서 두 사람이 보리 이삭을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설익은 이삭을 만져보는 것은 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더 굶어야 하는지 세어보는 것입니다. 앞선 사내는 나이가 40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저고리는 소매가 해져 실이 풀렸고 집시는 뒤축이 반쯤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등에도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고 다닐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몰골로 걷지 않습니다. 뒤에 선 사람은 30 남짓이었습니다. 등에 보찜을 하나 졌는데 짐이라고 할 것이 없이 홀쭉했습니다. 만드가 걸음을 좀 늦추어라. 앞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바삐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본다. 소인은 배가 고파서 걸음이 빨라집니다. 뒤에 선 사람이 보찜을 추슬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느리게 걷는 법이다. 그것은 배가 부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사내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만드기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터가 있었고 주막이 2집,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팔 것이 없는 사람과 살 것이 없는 사람만 남으면 장터는 빕니다. 사내는 고을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바닥이 넓어지는 자리에 관아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칠이 아직 새 것이었습니다. 대문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길가에 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5개였습니다. 사람 키만 한 돌이 길가를 따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맨 앞에 돌은 이끼가 앉아 글자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돌은 이끼가 없었습니다. 끝에 3개는 돌빛이 아직 희었습니다. 돌빛이 희면 세운 지 오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돌 옆에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었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로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옆에 6번째 돌이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세우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 돌 위에 노인 하나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 쇠끌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쇠끌을 대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돌 쪼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마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관아 담을 넘어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3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비석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돌가루가 날렸습니다. 노인은 손등으로 그것을 쓸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사또 비석이라 하오. 사또 비석이 무엇이오? 사또께서 어질게 다스리셨다고 새겨 세우는 것이라오. 노인이 쇠끌 끝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무디어졌는지 보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내가 5개의 돌을 눈으로 세었습니다. 저 앞에 선 것도 다 같은 비석이요. 같은 돌이요. 5개가 모두 사또 것이요. 모두 그렇소.
사내는 맨 끝에 3개를 다시 보았습니다. 돌빛이 흰 것 3개였습니다. 저 흰 것은 언제 선 것이요? 노인이 망치를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맨 끝의 것이 4해 전이요. 그 앞의 것이 7해 전이고 그 앞의 것이 10해 전이라오. 그러면 10해 사이에 3개를 세운 것이요. 세웠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 고을의 사또가 몇 분이나 다녀가셨소? 3분이요. 노인이 무릎에 망치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하나씩 서는 것이요. 사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운 돌 쪽으로 2걸음 다가갔습니다. 돌 옆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다 새기지 못해서 끝이 비어 있었습니다. 새긴 자리에는 아직 돌가루가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돌은 언제까지 세워야 하오? 20날까지요. 오늘이 4월 10셋 날이요. 그러니 나흘 남았소. 노인이 다시 쇠글을 댔습니다. 밤에도 돌을 쪼면 돼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새기요? 등잔불을 켜놓고 합니다. 달빛이 밝으면 달빛으로 새기고 달이 없는 밤이면 손으로 더듬어 새기요. 손으로 더듬어서 글자가 돼요. 글자는 안 되어도 자국은 돼요. 노인이 처음으로 사내 쪽을 보았습니다. 자국만 파놓으면 아침에 눈으로 마저 다듬으면 돼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관아 담 안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나르는지 발소리가 잦았습니다. 그 중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릇 소리 같았습니다. 사내가 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노인을 보았습니다. 담 안쪽이 오늘 유난히 바쁘오. 나흘 뒤에 잔치가 있소. 무슨 잔치요? 사또 생신이요. 노인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 돌도 그날 세우기로 되어 있소. 해가 진 뒤에도 사내는 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갈 데가 있소? 없소. 그러면 앉으시오. 노인이 누운 돌끝을 손바닥으로 2번 쓸었습니다. 돌가루를 털어 앉을 자리를 내주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돌은 한낮의 볕을 받아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만드기는 앉기 전에 게을로 내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리춤에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개떡이 2쪽 들어 있었습니다. 보리 껍질이 그대로 씹히는 개떡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중 한쪽을 사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저녁이 아니오. 저녁이오. 그러면 받을 수 없소. 받으시오. 노인이 개떡을 사내 무릎에 놓았습니다. 돌 옆에 앉은 사람은 다 같이 먹는 것이라오. 만드기가 남은 한쪽을 넙죽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다가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드기는 씹던 것을 삼키고 나머지를 슬그머니 보자기 위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제 것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쪽만 먹고 나머지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물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졌습니다. 노인이 다시 쇠글을 잡았습니다. 사내가 돌에 새겨진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한문이었습니다. 글자 획이 깊고 반듯했습니다. 글자를 아시오. 노인이 망치질을 멈추었습니다. 모르오. 모르는데 어찌 새기시오. 노인이 돌 위에 붙은 종이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종이에 글자가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이렇게 써주오. 이 종이를 돌에 붙이고 붙인 자리를 그대로 따라 쪼는 것이요. 노인이 종이 한 귀퉁이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글자 획이 굽으면 굽은 대로 따라가고 곧으면 곧은 대로 따라가오.
그러면 글자가 돼요. 손으로 새기면서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오. 모르오. 노인이 다시 쇠글을 댔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짓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파는 것이요. 돌은 글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따지지 않소. 사내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읽어 드려도 되겠소? 노인의 손이 멎었습니다. 망치를 든 채로 멎었습니다. 읽을 줄 아오. 조금은 읽을 줄 아오. 노인은 망치를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읽어 보시오. 사내가 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달빛이 새긴 자국의 그늘을 만들어 글자가 오히려 잘 보였습니다. 사내가 첫 줄부터 손끝으로 짚어갔습니다.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을 살렸으니 노인이 사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을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돌을 세워 오래도록 전한다. 사내가 손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새겨져 있소. 나머지는 사또의 성씨와 이름과 이 돌을 세운 날짜요.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났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제자리에 앉아 돌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이 은혜를 잊지 못하여 세운다 하였소. 노인이 그 대목만 되뇌었습니다. 글이 새겨져 있소. 내가 이 돌값을 냈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물렸고 앞집도 물렸고 뒷집도 물렸소. 돌값을 어떻게 냈소? 집집마다 녹그릇을 하나씩 내라 하였소. 사내가 노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녹그릇이라 하셨소. 녹그릇이요. 노인이 손으로 그릇 크기를 그려 보였습니다. 제사에 쓰는 것이든 밥에 쓰는 것이든 하나면 된다 하였소. 녹그릇은 무거워서 값이 나가오. 녹여 팔면 돌값이 되오. 녹그릇이 없는 집은 어찌하오. 쌀 2되를 대신 내라 하였소. 노인이 손바닥을 오므려 보였습니다. 어른 하나가 사나이 먹을 것이요. 어르신 댁은 어느 쪽으로 내셨소? 노인은 그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사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에는 녹그릇이 없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질그릇밖에 없소. 그러면 쌀로 내셨소. 쌀도 없소. 노인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들기는 들었는데 내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가 지금 관아에 붙들려 있소. 사내는 그 말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몇이요? 하나요. 16살이요. 이름은 봉이요. 노인이 망치를 도로 무릎에 놓았습니다. 내 성은 우가라 하오. 어미는 그 아이 낳고 2해 만에 죽었고 아비는 재작년에 죽었소. 나하고 둘이 지내오. 사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붙들려 갔소? 어제요. 노인이 관아 담 쪽을 보았습니다. 쌀을 못 내면 사람을 대신 데려간다 하였소. 내가 늙어서 못 걷는다 하니 그러면 젊은 것을 데려간다 하였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내어준다 하였소. 이 돌을 20날까지 세우면 내어준다 하였소. 그제야 사내는 노인이 왜 밤에도 돌을 쪼는지 알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자국을 파놓겠다고 한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려는 것이었습니다. 품삯은 받으셨소. 품삯은 봄에 준다 하였소. 지금이 봄이요. 노인이 웃었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봄에 준다는 말은 안 준다는 말이요. 그때 만드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봄에 준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입지요. 사내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만드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도 품삯을 떼어 보았습니다.
모씨는 댁심부름으로 남의 짐을 석 달을 져다 주었습니다. 품삯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만드기가 무릎에 턱을 얹었습니다. 관가에 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 하소연 값으로 곤장을 10대 맞았습니다. 노인이 만드기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돌아가서 여쭈었더니 어른께서 사람을 보내 받아주셨습니다. 사내는 그동안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소인은 품삯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뒤집힙니다. 노인이 쇠끌을 도래댔습니다. 그 말은 이 고을 사람이 다 알고 있소. 그날 밤 사내와 만드기는 그 돌 옆에서 잤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풀어 거적을 한 장 꺼냈습니다. 보찜에 든 것이라고는 그것과 표주박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 한 장을 나누어 덮었습니다. 만드기가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결에도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밤새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내와 만드기는 고을 아랫역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제 담 안에서 나던 그릇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려는 길이었습니다. 아랫역은 초가가 100채 가까이 되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길로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갓을 썼고 뒤에 두 사람은 군졸이었습니다. 군졸들은 저마다 빈 지게를 하나씩 지고 있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관아 아전이었습니다. 성이 배씨라 사람들은 배아전이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40쯤이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배아전이 찻집 살인문 앞에 서서 문서를 폈습니다. 이 집이 손가네냐? 그렇습니다. 놋그릇이냐 쌀이냐? 집 안에서 주인이 놋대접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접은 닦여 있었습니다. 내주기 전에 닦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군졸이 그것을 받아 지게에 얹었습니다. 배아전이 문서에 표를 하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10걸음쯤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도 사람 수에 들지 않습니다. 해진 저고리에 그런 쓸모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걸음이 멎었습니다. 마당에 늙은 여인이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놋그릇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만 있고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놓아라. 나리, 이것은 우리 집의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 집이 이 고을의 절반이다. 배아전이 문서를 접었습니다. 하나뿐이면 그 하나를 내는 것이다. 여인이 그릇을 조금 더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 홀레 때 쓴 것입니다. 홀레 때 쓴 것이면 값이 더 나가겠구나. 군졸이 다가가 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여인은 놓지 않다가 놓았습니다. 놓은 뒤에 두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언제 돌려주십니까? 배아전이 걸음을 옮기다가 돌아보았습니다. 부조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잔치의 보태라고 내는 것을 부조라 합니다. 남의 집 잔치의 형편껏 내는 것입니다. 낼 사람이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조는 낼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고을에서 다 내기로 정해진 것이다. 배아전이 문서를 다시 폈습니다. 글이 정해진 것이다. 관아에서는 그것을 부조라 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그것을 돌값이라 하였습니다. 군졸이 지게를 추슬렀습니다. 지게 위에서 놋그릇이 서로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두 사람은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게는 번갈아 3번 찼습니다. 한쪽이 차면 그 군졸이 지고 관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동안에는 남은 군졸이 빈 지게를 대고 뒤를 이었습니다.
올라갔던 군졸은 빈 지게로 내려와 다시 뒤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배하전 일행이 마을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야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내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나무 밑에 대여섯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둘끼어 앉는다고 줄어들 것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드기였습니다. 이 고을은 사또가 아주 넉넉히 베푸시나 보오. 나무 밑에 앉은 사람들이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위 고을에서 오는 길이요. 거기는 사또 생신에 떡을 세 시루나 돌렸소. 여기도 그만큼은 돌리겠지요. 떡을 돌려. 나이 든 사람이 담뱃대를 입에서 뺐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걷어가오. 걷어간다니 무엇을 걷어가오. 녹그릇을 걷어가오. 집집마다 하나씩. 만드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법이 아니라 이 고을이 그렇소. 한 번 터진 말은 그 다음부터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랫역은 오늘로 다 냈소. 윗역하고 건넌 말은 지난 열흘 사이에 다 냈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소. 없었소. 스물 몇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사또 생신이라고 떡 한 시루 돌린 것이 전부입니다. 만드기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어찌하여 다르오? 돌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관아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관아 앞에 돌 세운다는 것 보셨습니까? 보았소. 저것이 사또 어질다고 세우는 돌입니다. 사내가 관아 쪽을 보았습니다. 고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라 하오. 세우기는 고을 사람이 합니다. 세우라 한 사람이 따로 있을 뿐이지요. 만드기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 참 나리 말씀이 옳소. 느티나무 밑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이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날이라니 누가 날이요. 만드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저 어른 말씀이 옳다는 말이요. 소인이 원래 아무한테나 날이라고 합지요. 사내가 만드기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집 문간에서 자란 사람이요. 문간에서 자라면 지나가는 개한테도 날이라 하오. 느티나무 밑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만드기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았던 나이 든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돌값이 얼마나 되기에 온 고을에서 녹그릇을 걷습니까? 녹그릇을 다 녹였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녹였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20날 잔치상에 그릇이 모자란다고 거두어 간 녹그릇을 그날 쓴답니다. 사내가 그 젊은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두어 간 그릇을 잔치상에 올린다 하였소. 올린답니다. 손님이 여럿 오신다니 그릇이 모자라지요. 젊은이가 무릎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그때 녹인다 합니다. 느티나무 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담뱃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손님이 누구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가명에서 오신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가명은 전라도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입니다. 그 관청 사람이 여러 고을을 돌아보다가 이 고을에 든다고 했습니다. 가명에서 무엇하러 오시오? 고을을 돌아보러 오시는 길인데 마침 사또 생신날이랍니다. 마침이라 하였소. 마침이지요. 젊은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사또께서 마침 그날 나셨습니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담뱃대를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사또는 가을에 올라가신다 하오. 올라가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오? 이 고을을 떠나 위로 가신다는 말이오. 나이 든 사람이 입에서 담뱃대를 뺐습니다. 떠날 사람이 돌은 왜 세우겠소?
사내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산에 걸렸습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길 위쪽에서 지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서 녹그릇이 걸음마다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관아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길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사내는 관아 뒤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손자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뒷담은 앞담보다 낮았습니다. 담을 끼고 돌아가니 담 밖에 딴채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살림채가 아니라 헛간이었습니다. 벽은 널빤지를 세워 대어 놓았습니다. 널빤지 사이가 손가락 하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헛간 앞 평상에 군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다가가자 군졸이 창을 세웠습니다. 저리 가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이려 하오. 여기는 말 붙이는 데가 아니다. 군졸이 창끝으로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얻어먹으려거든 아랫역으로 가라. 여기는 나올 것이 없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낮에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그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관아 뒤로 갔습니다. 평상 위에 등불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군졸은 그 아래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드기가 사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 사람을 저리로 보내놓겠습니다. 어찌하려느냐. 그냥 보고만 계십시오. 만드기가 담을 끼고 저쪽으로 20걸음쯤 갔습니다. 그리고 담 밑에 쪼그려 앉아 고양이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소리였습니다. 평상에서 군졸이 일어섰습니다. 이놈의 고양이가 또 군졸이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만드기는 담 모퉁이에 남았습니다. 군졸이 돌아오거든 헛기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 사내는 담 그늘을 따라 헛간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쪽 널빤지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 틈에 대고 낮게 불렀습니다. 봉이가 있는가?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틈에 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봉이입니다. 목소리가 아직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그저께 밤에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네. 우리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나누어 주셨네. 안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잡수십니까? 사내가 잠시 답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돌 옆에서 잡수시네. 돌은 다 새겼습니까? 거의 다 새기셨네. 다 새기면 저를 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가 틈에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안에 몇 사람이나 있는가? 9사람입니다. 다 자네 같은 일로 들어왔는가? 부조를 못 낸 집에서 왔습니다. 사내가 잠시 셈을 해보았습니다. 못 낸 집이 9집뿐인가? 늙은이만 있는 집은 데려와도 쓸 데가 없다 하였습니다. 봉이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만 데려왔습니다. 자네들을 언제까지 두는가? 부조를 가져오면 그날로 내보냅니다. 가져오지 못하면 안에서 다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20날 아침에 친다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치는가? 곤장입니다. 10대씩이라 하였습니다. 사내가 널빤지에서 얼굴을 조금 떼었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아는가? 여기 있으면 밖에 말이 다 들립니다. 봉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에 군졸들이 저희끼리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말합니다. 사내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되뇌었습니다. 어찌하여 20날인가? 그날 손님이 오신답니다. 손님 오시기 전에 끝내라 하셨답니다.
사내가 담 안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찌한다 하던가. 손님이 계신 동안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또께서 시끄러운 것을 제일 싫어하신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에서 누군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네는 어떠한가? 저는 여기 며칠 더 있어도 됩니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좀 말려주십시오. 말려달라는 말인가? 밤에 돌을 쪼면 손을 다칩니다. 안에서 널빤지를 손으로 짚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밤에는 제 손을 못 봅니다. 작년 겨울에도 밤에 쪼다가 왼손을 찧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밤에는 쪼지 마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전하겠네. 사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틈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눈이 16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할아버지 곁에서 하룻밤 잔 사람일세. 자네 이름을 내가 기억해 두겠네. 제 이름은 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될 날이 있네. 그때 담 모퉁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헛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이었습니다. 평상 쪽에서 무엇이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는 몸을 낮추고 담 그늘로 붙었습니다. 등불이 담 밖으로 한 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끼고 마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와서야 만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봄에는 코가 말을 안 듣습니다. 코가 아니라 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헛기침보다 크게 났으니 신호는 신호입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그 뒤로 한참 동안 조용히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노인은 마지막 글자를 새겼습니다. 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날 낮에 돌 옆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왼손 손등에 새로 앉은 딱지가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어두운 데서 찌은 자국이었습니다. 어르신, 손자가 전해달라 한 말이 있소. 노인이 망치를 든 채로 돌아보았습니다. 밤에는 쪼지 마시라 하였소. 노인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아야 손을 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노인이 쇠끌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되었소. 노인이 돌에서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종이 밑에서 글자가 다 드러났습니다. 글자는 6줄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 끝이 무엇이오? 노인이 마지막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내일 날짜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4월 20날이라 새겨져 있소. 노인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것을 세우. 몇 사람이나 와서 거들어 주기로 하였소. 장정 8사람이 와서 거든다 합디다. 노인이 구덩이 쪽을 보았습니다. 세우고 나면 흙을 다지고 나면 물을 붓는다 합디다. 물을 부으면 흙이 내려앉아 돌이 자리를 잡게 되오. 사내가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오. 끝나오. 노인이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나면 우리 봉이가 풀려나오. 사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내는 관아 담 밖에서 잤습니다. 노인은 돌 옆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 새긴 돌을 밤새 지키는 것이 마지막 일이라 했습니다. 초저녁부터 담 안에서 풍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먼저 났고 그 다음에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대목을 몇 번씩 되풀이했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할 것을 미리 맞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담을 넘어 길까지 나왔습니다. 길에서 들으면 흥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담을 끼고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헛간 앞에 등불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평상에 군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헛간에서 10걸음쯤 떨어진 담 밑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두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담 안에서는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담 밖 헛간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크게 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였고 그 사이에 말소리가 조금씩 섞였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중 하나가 자꾸 어머니를 부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담 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그것을 다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 소리는 컸고 바깥쪽 소리는 작았습니다. 사내 곁에 만드기가 와서 앉았습니다. 한참을 같이 듣다가 만드기가 낮게 물었습니다. 나리, 오늘 밤에 마패를 꺼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내의 품 안에는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남 여러 고을을 살피라는 어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만드기는 그 길에 따라 나선 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지 행색으로 다니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꺼내면 저 문은 오늘 밤에 열린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9사람은 오늘 밤에 집으로 가고 내일 아침에 곤장을 맞지 않는다. 저 돌도 서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다. 박문수가 담 쪽을 보았습니다. 삿돈은 거두어 간 것을 백성이 스스로 낸 것이라 할 것이다. 돌도 고을 사람이 세우려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말이 뒤집히지 않는다. 만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은 오늘 밤에도 눕힐 수 있습니다. 돌에 새긴 말은 눕지 않는다. 박문수가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말을 지어낸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날이 내일이다. 만드기가 헛간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 안의 사람들은 곤장을 맞습니다. 맞는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으면 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막지 않기로 한 사람은 나다. 박문수는 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다. 만드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무엇을 얻으십니까? 얻는 것이 아니다. 박문수가 무릎에 얹었던 손을 폈다가 오므렸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어디에 갚으십니까? 내일 저 마당에서 갚는다. 만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깔고 앉았던 거적을 박문수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북소리가 그쳤습니다. 그쳤다가 다시 났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가 몇 번 그치고 몇 번 다시 나는지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스무날 아침에 장정 8사람이 돌을 세우러 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왔습니다. 손님이 들기 전에 세워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 밑에 밧줄을 두 겹으로 감았습니다. 긴 나무를 지렛대로 걸고 한쪽 끝을 여럿이 눌렀습니다. 돌이 조금 들리자 다른 쪽에서 밧줄을 당겼습니다. 돌은 무거워서 한 번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돌 끝이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아침 고을에서 제일 큰 소리였습니다. 돌이 구덩이 안에서 한 번 기우뚱하다가 곧게 섰습니다. 만드기도 밧줄 끝에 붙어 같이 당겼습니다. 힘은 맨 뒤에서 보태면서 소리는 맨 앞에서 냈습니다. 그 아침에는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밀어 넣고 발로 꾹꾹 눌렀습니다. 다지고 나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노인이 했습니다. 노인은 물동이를 두 손으로 안고 구덩이 둘레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부은 물이 흙 속으로 스미면서 흙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은 자리에 흙을 더 넣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렇게 6번째 돌을 세웠습니다. 박문수는 길 건너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5개의 돌 옆에 6번째가 나란히 섰습니다. 아침 해가 옆에서 비쳐 새긴 글자에 그늘이 졌습니다. 글자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빈 물동이를 내려놓고 관아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안에서 배아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리. 노인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보았다. 우리 아이를 내어 주십시오. 배아전이 노인을 지나쳐 가면서 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야 한다. 글이 정해진 것이다. 노인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에 내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 것이 그것만이 아니다. 배아전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노인은 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뒤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잠시 뒤에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둘. 노인이 뒤쪽으로 2걸음 갔다가 멈추었습니다. 가보아도 들여보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문수는 담을 끼고 관아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대문 쪽으로 가는 사이였습니다. 헛간 앞마당에 사람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군졸 2사람이 양옆에 섰고 하나가 세었습니다. 10가지 센 뒤에 그 사람을 일으켜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군졸 하나가 헛간 문을 열고 한 사람씩 내주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담 그늘에 서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곤장 소리를 세면서 어젯밤의 셈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셈은 어젯밤과 같았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소리마다 하나씩 얹어 세었습니다. 만드기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찜끝만 자꾸 말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5번째 사람이 5대를 맞았을 때 대문 쪽에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길게 1번, 짧게 2번이었습니다. 손님이 고을 어귀에 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배아전이 뒷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멈추어라. 군졸이 곤장을 든 채로 섰습니다. 손님이 오신다. 소리가 나면 안 된다. 배아전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엎어져 있던 사람이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마당을 비워라. 아직 성한 자들은 헛간에 도로 넣어라. 곤장을 맞은 자들은 어찌합니까? 뒷마당 그늘에 눕혀 두어라. 걷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남은 곤장은 풍악이 오르거든 마저 친다. 배아전이 소매를 털며 돌아섰습니다. 풍악이 오르면 여기 소리는 넘어가지 않는다. 군졸들이 사람들을 헛간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박문수는 담 그늘에서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침에 곤장을 다 맞은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5번째 사람은 반만 맞다가 그쳤습니다. 헛간에 남은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 4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간의봉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관아 마당에서는 잔치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큰 장막을 쳐서 해를 가리고 그 아래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대청에는 잔치상을 5개 놓았고 마당에도 8개를 놓았습니다. 상마다 그릇이 10개씩 올랐습니다.
녹그릇이었습니다. 닦아서 아침 해에 번들거렸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여러 개가 사흘 전까지 마을 집 부엌에 있던 것입니다. 그날로 지게에 실려 이 대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잔치상에 오른 음식은 이 고을에서 오래 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통째로 익힌 닭이 잔치상마다 하나씩 올랐습니다. 돼지를 잡아 썰어 놓은 것이 큰 접시로 4접시였습니다. 떡은 6시루를 쪘습니다. 술은 항아리로 12개가 들어왔습니다. 4월에 이만한 잔치상을 차리려면 어느 집이든 곳간이 바닥나야 합니다. 바닥난 곳은 이 고을 집집의 부엌이었습니다. 해가 담 위로 한 뼘쯤 올랐을 때 손님이 들었습니다. 가명에서 고을들을 돌아보러 나온 관원이었습니다. 임실 현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 고을에서는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뒤에 4사람이 따랐습니다. 이 고을 사또가 대문 밖까지 나가 맞았습니다. 부임한 지 3해 된 황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얼굴이 희고 말소리가 낮았습니다. 먼 길에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길이 좋아 어렵지 않았소. 손님이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을이 조용하오. 조용한 것이 제일입니다. 황현감이 손님을 안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제일 나쁩니다. 2사람이 대청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랫자리에는 이웃 고을에서 온 손님이 3사람 앉았습니다. 아전들은 대청 아래 섰습니다. 술이 한 차례 돌았습니다. 내가 이번 길에 여러 고을을 지나왔소. 손님이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끼리 다투어 들어온 송사가 밀린 고을이 3곳이었소. 옥의 사람이 찬 고을이 2곳이었소. 이 고을은 어떻소? 올해 관아에 든 송사가 4건입니다. 황현감이 대답했습니다. 4건이 다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몇이요?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에 옥에 사람이 없다는 고을은 처음 보오. 손님이 잔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봄에 비어 있다 하였소.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그 대답에 바로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4월에 옥이 비는 고을은 드뭅니다. 곳간이 비면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옥이 찹니다. 여러 고을을 돌아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순합니다. 황현감이 웃었습니다. 순한 것이 아니라 사또가 어진 것이요. 이웃 고을 손님 하나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대청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황현감이 손을 들어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돌을 보십시오. 대문이 열려 있어서 대청에서 길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침에 세운 돌이 5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돌이오? 고을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황현감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우지 말라 하였는데 굳이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워놓고 저를 부르러 왔기에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님이 그 돌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 글은 누가 지었소? 고을 늙은이들이 지었다 합니다. 황현감이 아래를 향해 말했습니다. 돌 새긴 사람을 불러라. 배아전이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노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흙이 묻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아직 돌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당 가운데에 섰습니다. 저 돌을 내가 새겼느냐? 소인이 새겼습니다. 몇 날이나 걸렸느냐? 보름하고도 이틀을 쪼았습니다. 손님이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것이 맞느냐? 노인은 얼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아전들이 서 있었고 대청의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헛간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이에게 술을 한 잔 내리시오. 황현감이 손짓을 했습니다. 아전이 술을 한 잔 따라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도 마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나면 헛간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현감이 대청 아래를 향해 말했습니다. 풍악을 올려라. 북소리가 울리고 피리 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어젯밤에 담밖까지 넘어오던 그 소리였습니다. 잔치상 사이로 기생 4사람이 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17쯤 되어 보였습니다. 춤이 서툴러서 자꾸 옆 사람 발을 보았습니다. 황현감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풍악이 끊이지 않게 하라. 자리가 허전해진다. 배아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굽히면서 배아전이 관아 뒤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술이 서너 차례 더 돌았을 때 대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또 생신에는 마당에 얻어먹는 사람들을 들여 남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고을의 오랜 법이라 했습니다. 20명 남짓이 대문으로 들어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틈에 2사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전이 큰 나무 함지에 밥과 고기를 섞어 담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몰렸습니다. 만드기도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 밥을 받아 들고는 한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들고만 있었습니다. 담 밖에서 굶는 사람들을 나흘 동안 보고 온 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그것을 소매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고 나서 2번 더 받아갔습니다. 3번째 밥을 나누던 젊은 아전이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너는 아까부터 몇 그릇째냐? 소인이 사흘을 굶었습지요. 굶은 놈치고는 백가죽이 안 들어갔구나. 들어갈 뱃속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젊은 아전이 어이가 없어 웃고 돌아섰습니다. 만드기의 소매는 이미 묵직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 틈에도 끼지 않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매가 헤쳐 실이 풀린 저고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낮게 깔리자 대청에서 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손님이 먼저 한 수를 지었습니다. 봄날에 어진 원님을 만나 술을 마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전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이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이 고을 백성이 배부르고 근심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에도 대청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술이 또 한 차례 돌았습니다. 이웃 고을 손님 하나가 마당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그 사람들이 함지에 머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당에도 손님이 많소. 저 중에도 글자 아는 이가 있을지 모르오. 그 말에 대청에서 크게 웃음이 났습니다. 황현감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잔을 든 채로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글 아는 놈이 있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실을 한 수 지어 올리면 술과 고기를 주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관가 마당에서 불려 나가 좋았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함지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함지 앞에 끼지 않고 서 있던 사내였습니다. 만드기가 그 소매를 잡았습니다.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그 손을 가만히 떼어 놓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노인이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나흘 전 밤에 그 돌 옆에서 밥을 나누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문은 모르오. 대청에서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모르는 놈이 나서기든 왜 나서느냐. 배아전이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한문은 모르고 언문은 아오. 배아전이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내 이놈 사또 앞에서 말버릇이 그것이 무엇이냐. 황현감이 손을 들어 배아전을 물렸습니다. 두어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거지가 어디서 말을 배웠겠느냐. 언문은 아녀자와 아이들이 배우는 글입니다. 한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글로 치지 않았습니다. 대청에서 웃음이 한 번 더 났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언문으로 시를 짓겠다는 놈은 내 처음 본다. 황현감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아 두자. 종이를 내주어라. 아전이 종이 한 장과 붓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무릎을 대고 앉아 종이를 폈습니다. 붓을 잡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넋줄을 썼습니다. 쓰는 동안 대청에서는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손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붓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배아전이 종이를 집어들고 대청으로 올라갔습니다. 황현감이 그것을 받아 눈으로 읽었습니다. 언문이라 읽는데 잠깐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은 뒤에도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썼소? 가명에서 온 손님이 물었습니다. 황현감이 종이를 대청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누가 읽어보아라. 아무도 짚지 않았습니다. 대청에 앉은 사람들은 언문을 읽을 줄 알아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그 글에 편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감이 기생들 쪽을 보았습니다. 춤을 마치고 마당 한쪽으로 물러선 참이었습니다. 매향아. 어린 기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읽어라. 언문은 너희가 읽는 글 아니냐. 매향이 대청 앞으로 나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눈으로 한 번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어라. 매향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술은 백성의 피요. 북소리와 피리 소리는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청에서는 아무도 무엇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둘째 줄을 읽었습니다. 잔치상에 오른 고기는 백성의 살점이라. 이웃 고을 손님이 들었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잔이 녹그릇에 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매향이 셋째 줄을 읽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멈추느냐? 황현감이 말했습니다. 읽어라. 매향이 셋째 줄을 읽었습니다. 북소리가 커질수록 우는 소리 작아지고 마당에서 누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향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돌에 새긴 어진 말은 고을 사람 모르더라. 매향이 종이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만드기가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문간에서 자란 사람도 언문은 읽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먹던 것을 놓고 대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전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려고 다른 데를 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밖에 아침에 세운 돌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돌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름 넘게 쪼아 새긴 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돌에 무엇이라 새겨져 있는지 나흘 전 밤에 처음 들었습니다. 가명에서 온 손님이 대청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넋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라. 매향이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되었다. 황현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거지가 지은 것을 두 번 읽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시가 되기는 되었으니
술이나 한 사발 주어 보내겠습니다. 황현감이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놈에게 술을 주고 내보내라. 시끄러운 것이 제일 나쁘다. 그동안 북소리와 피리 소리는 한 번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술 한 사발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군졸 하나가 사내의 팔을 잡으려고 옆으로 붙었습니다. 사내는 사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술은 되었소. 나가겠소. 사내가 대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청하겠소. 거지가 청이 무엇이 있느냐? 배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가명에서 온 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사내가 허리를 조금 굽혔습니다. 풍악을 잠깐만 멈추어 주시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 하러 멈추라 하느냐? 황현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은 셋째 줄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들어보아 주시오. 북소리가 커질수록 우는 소리가 작아진다 하였소. 북소리를 멈추면 무엇이 들리는지 들어보아 주시겠소. 황현감이 술잔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풍악은 그치지 않는다. 오늘은 그치지 않기로 한 날이다. 어찌하여 그치지 않기로 하였소. 자리가 허전해진다. 황현감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놈을 내보내라. 그때 가명에서 온 손님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추어 보시오. 날이 어찌 저런 것에 말을 들으려 하십니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오. 잠깐이면 되지 않겠소. 손님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들은 말이 하나 걸려 있소. 봄인데 옥이 비었다 하셨소. 황현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 셋째 줄이 궁금하오. 황현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아전이 대청 아래에서 삿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황현감은 배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손을 한 번 저었습니다. 북소리가 멎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멎었습니다. 마당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막 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잔치상 위에서 더운 기운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으려는지도 모르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관아 뒤쪽에서 소리가 넘어왔습니다. 무엇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맨살에 닿는 소리라 멀리서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6. 대청에서 누가 술잔을 놓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은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7. 그 사이에 사람 소리가 섞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참는 소리였습니다. 참는 소리는 지르는 소리보다 오래 갑니다. 저것이 무슨 소리요? 가명에서 온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배아전이 마당으로 2걸음 나섰습니다. 뒤에서 장작을 팹니다. 나무를 팹니다. 8. 소리가 또 넘어왔습니다. 사내가 배아전을 보았습니다. 장작을 패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지는 안소. 배아전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노인이 뛰어나갔습니다. 아침에 돌을 세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관아 뒤쪽으로 가려는 것을 군졸 둘이 막았습니다. 노인은 막힌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봉아. 그 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청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봉이가 저기 있소. 저 안에 우리 봉이가 있소. 군졸이 노인의 팔을 뒤로 꺾어 잡았습니다. 노인은 늙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여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헛간에 남은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곤장을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였습니다. 가명에서 온 손님이 대청 난간을 짚었습니다. 이 고을은 옥에 사람이 없다 하지 않았소. 황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풍악을 올려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풍악을 올리라 하였다. 북 앞에 앉았던 사람이 북채를 들었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황현감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놈부터 끌어내라. 저놈이 이 자리를 시끄럽게 하였다. 군졸 둘이 사내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사내가 대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시끄러운 것이 제일 나쁘다 하셨소. 지금 저 뒤에서 나는 소리는 사또 귀에 시끄럽지 않소. 황현감이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소리를 덮으려고 풍악을 올리신 것이요. 그러면 이 잔치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은 저 북소리요. 군졸이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사내가 다른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한낮에 해가 마당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쇠였습니다. 말 2마리가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았습니다. 사내의 팔을 잡았던 군졸이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어사 또 날이 깨서 납시었다. 마당이 조용한 가운데 그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사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조금 들었습니다. 만드기는 걷었던 소매를 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내 뒤로 가섰습니다. 옷자락에서 밥알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명에서 온 손님이 대청에서 자리를 내려와 먼저 엎드렸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손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군졸들은 창을 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잔치상 하나가 밀려 넘어가면서 녹그릇이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릇이 굴러가는 소리가 한참 났습니다. 황현감은 대청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무릎이 꺾여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담 밖에 헛간이 있다. 뒷마당 쪽에서 군졸 하나가 달려 나와 엎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군졸이 뛰어나갔습니다. 자물쇠 여는 소리가 담 너머에서 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담을 돌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헛간에 있던 4사람과 뒷마당에 엎어져 있던 5사람이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5사람은 걷지 못해 서로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맨 뒤에 16살 먹은 아이가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만드기가 그 앞으로 갔습니다. 소매를 털어 밥덩이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식어서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잔치상에서 나온 것이다. 고을 사람들 그릇에 담겨온 밥이니 내 목도 그 안에 있다. 아이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마당 흙에 앉은 채로 2 팔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배아전 앞에 섰습니다. 내가 거두어 간 문서를 가져오너라. 배아전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2 손으로 올렸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려서 2번 놓쳤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받아 박문수에게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배아전 쪽을 한번 흘겼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펴서 마당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고을의 집이 몇이냐? 312집입니다. 그 가운데 몇 집에 물렸느냐? 한 집도 빼지 않고 물렸습니다. 박문수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녹그릇을 낸 집이 몇이냐?
262집입니다. 쌀을 낸 집은 27집입니다. 방문수가 문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못 낸 집은 23집입니다. 방문수가 문서를 접었습니다. 이 녹그릇을 어찌하기로 하였느냐. 잔치가 끝나면 녹여서 팔기로 하였습니다. 팔면 얼마가 되느냐. 배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되느냐. 130냥은 됩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돌값이 얼마냐? 20냥입니다. 돌값이 20냥인데 130냥을 거뒀느냐? 잔치에 쓴 것이 30냥입니다. 배아전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관아 돈으로 먼저 쓰고 녹그릇을 팔아 메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냥은 어디로 가느냐? 배아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수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80냥은 어디로 가느냐? 사또 댁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현감이 대청에서 무릎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래 것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저는 돌을 세우라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방문수가 마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당에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끌려 나왔던 9사람이 있었습니다. 담 밖에도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아랫역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은 듣거라. 방문수가 말했습니다. 저 돌값을 스스로 낸 사람은 손을 들어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도 들지 않았고 담 밖에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노인이 손을 반쯤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방문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저 대청에서 물으시기에 그렇다고 하였소. 고을 사람이 스스로 세운 것이 맞느냐 하시기에 맞다고 하였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때 우리 봉이가 저 담박 헛간에 갇혀 있었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문수가 황현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손자를 볼모로 잡힌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 쪽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 주시오. 노인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방문수가 그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는 어르신 밥을 나누어 먹은 사람이요. 오늘 이 마당에서 무릎 꿇을 사람은 따로 있소. 저 돌에 무엇이라 새겨져 있는지 아시오. 내 눈으로는 모르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흘 전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읽어주어 처음 들었소. 방문수가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세운 돌이 햇빛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마당에서 있겠소. 방문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을 살렸으니 고을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돌을 세워 오래도록 전한다. 방문수가 손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 황현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이 은혜를 잊지 못하여 세운다 하였다. 방문수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고을 사람이 지금 이 마당에 있다. 손을 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 돌은 거짓을 새긴 돌이다. 가명에서 온 손님이 엎드린 자리에서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이 고을은 옥에 갇힌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 들었습니다. 방문수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에는 사람이 없었소. 방문수가 뒷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저 담박 헛간에 있었소. 옥에 가두면 이름이 장부에 올라가오. 헛간에 가두면 아무 데도 올라가지 않소. 저 9사람은 그래서 이 고을에 없는 사람이었소.
손님이 다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곤장을 맞은 사람들은 의원을 불러 보이게 하여라. 그 값은 관가에서 치러 주어라. 헛간에 갇혔던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오늘로 집에 돌려보내라. 박문수가 대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임실 현감을 파직한다. 창고를 봉하고 사또의 도장을 거두어라. 배아전을 묶어 옥에 가두어라. 군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아침까지 곤장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노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저 돌을 어찌하면 좋겠소. 노인은 얼른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돌가루를 옷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세운 것도 이 늙은 손이라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눕히는 것도 내 손으로 하겠소. 글자는 지우시겠소. 지우지 않겠소. 노인이 대문 밖을 보았습니다. 지우면 없던 것이 되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에 선 5개는 어찌하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 5개가 어떻게 선 것인지는 그때 사람이 아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눕힐 것은 오늘 세운 것 하나요. 그날 낮에 관아에서 마당에 녹그릇을 늘어놓았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것을 다 내왔고 잔치상에 오른 것도 그대로 내렸습니다. 마당 흘 위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줄을 지어 놓았습니다. 놋대접과 사발, 접시를 합쳐 262개였습니다. 햇빛에 한꺼번에 번들거려서 눈을 뜨기 어려웠습니다. 군졸 하나가 문서를 들고 서서 물었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없으니 어찌 찾습니까? 놋그릇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쓰던 것이라 모양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찾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줄 사이로 들어가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어찌 아느냐? 그릇 밑바닥이 한쪽만 눌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사람이 다른 그릇을 집었습니다. 이것은 안쪽에 긁어놓은 자국이 3줄 있습니다. 우리 집 숟가락이 끝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릇 하나를 2 손으로 들었습니다. 아랫역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혼례 때 쓴 놋대접을 빼앗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에 안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사흘 전에 그 대접을 안고 앉아있던 그 자세였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그릇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10몇 개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어찌합니까? 내일도 내어 놓아라.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열흘을 내어 놓아라. 그래도 남으면 관가에 두었다가 주인이 오거든 내어 주어라. 쌀을 낸 27집에는 창고에서 쌀로 돌려주어라. 황현감은 그날로 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아전은 그날 저녁에 옥에 갇혔습니다. 가명에서 온 사람은 그날 본 것을 그대로 적어 올리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 새긴 품삯 쓴 관가에서 셈해 주었습니다. 그 셈을 지켜본 것은 만득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는지 2번을 세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손자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저녁에 마당 한쪽에 앉아있는 매향을 보았습니다. 매향은 잔치 때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춤을 추던 옷이라 마당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 시를 읽은 사람이 그대요. 매향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시킨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셋째 줄에서 한 번 멈추었소.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추었으니 사람들이 다음 줄을 기다렸소. 매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마당에 여럿 있었소. 읽은 사람은 그대 하나요. 매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읽지 않으면 언문도 종이에 그린 것일 뿐이요. 매향이 그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리.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인이 그 넋줄을 베껴 두어도 되겠습니까? 베껴서 무엇에 쓰려 하오? 외워두려 합니다. 매향이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소인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종이는 어찌하여 그대가 가지고 있소? 소인이 받아든 뒤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어두었습니다. 박문수가 잠시 매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관가로 들어가오. 가명에 함께 올려보낼 문서가 있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안에 베껴두시오. 베껴두었다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다시 읽으시오. 매향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들고 있던 그 종이었습니다. 해가 산에 걸릴 무렵에 사람들이 관아 앞 길가로 모였습니다.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돌을 세울 때 왔던 장정 8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밧줄을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구덩이 둘레에 흙을 파냈습니다. 아침에 다져넣고 물까지 부은 흙이었습니다. 파내는데 아침에 다지던 것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흙이 헐거워지자 사람들이 밧줄을 당겼습니다. 돌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기울다가 한 번 멈추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땅이 한 번 울렸습니다. 돌은 글자가 있는 쪽을 위로 하고 누웠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둘러섰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새겨져 있소? 누가 물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그 시를 들은 사람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을 살렸다고 새겨져 있소. 사람들이 누운 돌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넘어간 뒤에 박문수가 임시를 나서는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걸음을 본 사람은 노인 하나였습니다. 노인은 누운 돌 옆에 집단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도 여기서 주무시오. 오늘까지는 내가 맡은 일이라오. 노인이 돌을 손바닥으로 한 번 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 비석이 제 할 일을 한다오. 박문수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보찜은 들어올 때와 똑같이 홀쭉했습니다. 길 아래쪽 마을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그 집들 부엌에 오늘 낮에 찾아간 녹그릇이 하나씩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임시를 지나는 사람들은 누운 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종이 한 장을 품고 다니며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넋줄을 베껴 둔 매향이었습니다. 읽고 나면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